자, 증민이라는 시를 끝냈습니다. 이 증민시가 대하의 탕지습, 그렇죠? 아니, 탕지습의 6번째 시입니다. 6번째 시. 그래서 저는 탕육이라고 요 증민시 앞에다 써놔요. 탕육. 자, 그 다음에 이제 탕7로 가겠습니다. 탕7. 탕지습의 7번째 시. 요 7번째 시도 맨 끝에 모서를 보세요. 334쪽 모서를 보면 먼저 한번 읽어보죠. 한역이라는 시인데, 이 시는 한역이라는 시인데, 이것도 역시 윤길보가 미 선왕야라, 선왕을 찬미한 시다. 능성명 제우라, 제우를 잘 임명하였기 때문에 윤길보가 선왕을 찬미한 시다. 제목이 지금 한혁인데요. 보통 이제 시의 제목을 다 시 첫 구절에서 따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혁이라는 게 없어요. 혁자는 있는데 혁혁 양산 이렇게 있는데 한자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뒤에. 이 시는 그 제선왕이 한나라 한후라고 지금 여기 표현되는데요. 한나라를 제후를 임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시의 이름을 한혁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자, 대충 보면 이제 역시 윤길보가 선왕을 찬미한 시다. 왜 선왕을 찬미했냐? 선왕이 한나라를 제후를 임명해 준 것을 찬미한 시다. 자, 같이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혁혁양산을 유전지셨다. 유타기도의 한후 수명이로다. 왕친명지하시되 찬용조고하노니 무패진명하야 수갸비해하여 건공이위하라. 진명부려고리라. 간불정방하야 이좌융벽하라. 부야라. 사모혁혁하니 공수자장이로다. 한후 입근하니 이기규계로 입근우왕이로다. 왕석한우 하시니 석숙기수장과 담불착형과 형곤적석과 구웅루석과 곽괭천명과 조혁금액이로다. 부야라. 한우 출조하니 출수구도로다. 현보전지하니 청주백호로다. 기효유아오 보별선어로다. 기속유아오 유순급호로다. 기증유아오 승마로고로다. 변두유조하니 후시연서로다. 부야라.
한후 지처하니 분왕지생이요 괴보지자로다. 한후 영지하니 우계지리로다. 백양방방하며 반란장장하니 불연기강과 제재종지하니 기기여운이로다. 한후고지하니 난기영문이로다. 부야라. 괴보공부하여 미국 불도하여 위한길 상류하니 막여한나기로다. 공락한토여 천태우하여 방서보부하며 우로우하며 융유비하며 유묘유호로다. 경기연거하니 한길연서연예로다. 부야라. 부피한성이여 연사소환이로다. 이 선조 수명이 인시백만으로 왕석한우하시니 기추기맥이로다. 엄수북국하야 인이기백하니 실용실학하며 실묘실자하고 헌기비피와 적표황비로다. 부야라. 네, 한영은 6장이고 장 10이구나. 네, 모서는 읽었습니다. 이거 이제 그 제선왕이 한나라의 새로운 나라를 그러니까 제후국을 새로운 제후국 이 이전에는 한나라가 없었어요. 이 한나라를 새로 봉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를 기록한 시입니다. 자, 1장 보겠습니다. 혁혁양산을 혁혁은 크다는 뜻입니다. 양산은 그 한나라의 진이야. 진이라고 그러면 이제 군사적 기지를 얘기하는 거죠. 무슨 진. 예, 군사들이 주둔한 기지를 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한나라 속에 한나라에 있는 그 군사 기지가 양산이에요. 근데 양산이 넓은 거예요. 우리도 황산벌, 논산, 황산벌 유명하죠. 신라와 백제가 싸운 전투하는 곳에서 이 한나라의 이 양산이 굉장히 넓은 벌판이었는가 봐요. 여기를 유전지셨다. 오로지 우임금이 여기를 잘 다스렸다고. 관계하셨잖아요. 우임금이. 그래서 여기를 다스려서 물이 잘 통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그 넓은 광활한 토지가 한나라예요. 유탁 기도에 탁은 이제 이게 밝을 탁자죠. 밝은 그 길에 한후 수명이로다. 한나라 제후가 비로소 천자의 명을 받았다. 너 여기 제후를 해라.
라고 한 나라를 명한 거예요. 왕친 명지하시되. 여기서 왕은 선왕이겠죠. 선왕께서 친히 한 나라 제후에게 명하셨다. 그 다음은 사실은 따옴표를 치고 싶어요. 왕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끝까지. 찬용 조고하노니, 여기서 융은 너라는 뜻이에요. 그 주의 세 번째 줄에 융은 여야 이렇게 나오죠. 차는 계승한다 이런 뜻이에요. 차는 계야요. 너의 조상들의 업을 계승해라. 계승해서 여기 한나라 이 넓은 곳을 다스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한나라가 처음에는 이렇게 큰 땅을 다스리질 못했어. 조그만 구역을 이제 경영하고 있었어. 근데 너희 조상들이 여기서 조금 했는데 그걸 계승해서 이 전체를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천자가 지금 명하시는 거예요. 무패 진명하여 나의 명을 패하지 말아서 다스리라고 줬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다른 외적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숙야 비해하여 밤낮으로 낮밤으로 나태하지 마라. 이 해자는 풀해자인데요. 마음신변이 들어가면 게으를 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신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아서 건공이위하라. 아주 경건히 경건하게 네 지위라는 건 이제 제후의 지위죠. 제후의 지위를 잘 수행하라. 진명불역허리라. 내 명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그걸 제후가 되겠다고 되라고 해놓고 싹 바꿔서 제후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 간불정방하여 간은 바로 잡을까? 주에 나왔죠? 간은 정냐. 그러니까 간은 바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동사예요, 동사. 뭘 바로 잡? 목적어가 불정방이에요. 불정방을 바로 잡아서 그런 얘기예요. 불정방이란 무슨 뜻이냐? 주에 나왔죠? 불레정지구. 그러니까 와서 정은 뜰정자예요. 조회를 한다는 뜻이에요. 와서 조회하지 않는 나라. 이 당시 제도는 어떤 제도죠? 봉건제. 천자가 있고 그 주변에 제후국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제후국은 전부 천자에게 4년에 한 번인가요? 조회를 하죠. 그 다음에 천자가 각 제후국을 순방하는 것을 순수라고 그러죠. 맹자책에 나오죠.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뭘 의미할까요? 천자에게 조회를 안 한다는 거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천자한테 가서 혼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조회를 안 가는 거예요. 거만하게. 그런 나라를 바로잡으라는 얘기는 그런 나라가 있으면 가서 설득을 하든지 설득을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치던가 공격을 하던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불정방하야 이좌 융벽하라.
융이 너라는 뜻이죠. 벽은 너의 군주, 너의 군주를 도와라. 여기서 너의 군주는 바로 한나라 제후에게 군주는, 너의 군주는 누구예요? 선왕을 얘기하는 거죠. 선왕을 도와라. 거기 장하줄을 보겠습니다. 한후 초립 레조하야. 한후가 처음 이제 조회를 들어간 거예요. 제후로서 한나라를 처음으로 선왕이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회를 들어온 거예요. 제후는 천자에게 조회를 해야 되는 거죠. 시 수왕명이 귀한데 처음으로 왕명을 받아서 이제 한나라 제후가 처음으로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선물도 받고, 이제 뒤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선물도 받고, 그런데 그렇게 받고 이제 돌아가는데 시인이 작차의 송지라, 이 시를 지어서 그 한우가 처음 돌아가는 모습을 배웅했다. 서해 역 2위 융길보작이라니. 모서에는 이것도 역시 융길보가 지은 거다라고 하는데 금 미우거라. 지금 꼭 융길보가 이걸 지었다는 근거는 없다. 아래편에 소목공, 범백자. 소목공이 이렇게 했다. 범백이 이렇게 했다라는 말도 확실한 근거는 없다, 이런 얘기야. 이와 같다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혁혁양산을, 아주 큰 양산벌을, 그런 얘기. 우리 황산벌 이런 얘기 하죠. 넓은 유순지셨다. 오로지 순임금이 전지셨다. 다스리셨도다. 거기에 관계를 하시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 버려둔 땅이에요, 이게. 유탁 기도의 그 밝은 그 길에 한우 수명이로다. 한우가 천자의 명을 받아서 여기를 지금 제후국으로 봉하셨다. 한나라를. 왕친 명지하시되, 왕께서 친히 한우에게 명하시되 찬용조고하노니 그대의 조상들의 업을 계속 이어서 이거를 발전시켜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조상들이 조그만 곳에서 조그만 부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지금 넓혀준 거예요. 선왕이. 무패진명하여 나의 명이라는 것은, 짐의 명이라는 건 뭐예요? 이 큰 한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거죠. 그 명을 없애지 말아서 숙야비해하여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아서 건공리위하라. 너의 직위를, 제후로서의 직위를 경건히 수행하라. 진명 불역호리라. 나의 명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간불 정방하여 조회를 오지 않는 나라를 바로잡아서 이좌융벽하라. 너의 군주를 잘 도와라.
자, 그러니까 이 선왕 때 말이죠. 선왕 바로 위가 유왕이죠. 유왕 때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다가 요 선왕 때 뭡니까? 신하들 좋은 사람들이 중산보라든가 신백이라든가 이런 좋은 신하들이 생기면서 주나라가 부흥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바로 요 다음이 누구예요? 선왕 다음이 유왕. 맞죠? 여왕, 선왕, 유왕. 유왕 바로 전이 이왕이고 유왕 다음이 평왕이에요. 평왕. 이 평왕이 바로 폐세자 됐던 태자구죠. 태자구. 그러니까 그 왕 밑에 여기 참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요 앞에서 우리가 했던 신백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지금 증민시에서 했던 누구예요? 중산보. 요런 신하, 훌륭한 신하 2명만 있어도 한둘만 있어도 나라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특히 이 중산보는 뭐 무슨 일까지 합니다. 경호도 하면서 외무부 장관도 하면서 국방부 장관도 하면서 1인 3역, 4역을 하면서 이 주나라를 잘 보위하고 그렇게 힘이 있으면서도 어때요? 왕을 능멸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철저하게 복종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막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좀 힘이 세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천자인 양 행세하고 요 다음 시대에 뭐가 나와요? 이제 유왕 시대에 동천하고 나서 그 뭐죠? 춘추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춘추 시대와 이 서주 시대의 차이는 뭐예요? 이 왕, 천자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냐 없냐 이 차이예요. 춘추 시대는 천자가 실질적인 권한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춘추 5패 중에 제일 먼저 1패가 누구예요? 첫째가 제나라 황공, 관중과 같이 관중이라는 뛰어난 책사 밑에서 제나라 황공이 패자가 되잖아요. 이 사람을 패자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 중산보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황공하고 중산보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황공도 제후고 중산보도 제후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중산보는 철저하게 왕명에 복종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 여기 지금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왕공은 관중하고 같이 일을 했던 제왕공은 이 폼을 잡는 거예요. 폼을 잡는 거예요. 자기가 천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천자 행세를 하는데 그래도 제왕공은 좀 조심해서 해요. 조심해서 하는데 그래서 뒤에 이제 공자가 이 제왕공부터 이제 춘추 5패라고 아주 이름을 딱 박아버렸어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제왕공 그러면은 엄청나게 환호를 한 어지러운 주나라를 바로잡아준 그런
명신하로 명제후로 알고 있었죠. 굉장히 추앙했죠. 근데 이제 공자부터 아니다. 잘못됐다. 그거를 세세히 밝힌 책이 뭐냐? 춘추라는 책이에요. 춘추. 그래서 제왕공 얘기도 거기에 자세하게 다 나오죠.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춘추 제왕공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니까 세세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제 기록한 게 공자가 춘추를 쓰셨고 그다음에 춘추 좌시라는 공자의 제자가 좌구명이라는 공자의 제자가 춘추 좌시를 써서 그거를 역사서로 뒷받침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공자라는 분이 이 동아시아의 학문을 완성시키고 저희가 이 시경 다 읽으면 이제 또 서경을 읽을 건데요. 서경은 정말로 동아시아 유임금 순임금부터 동아시아의 위대한 성인들의 말씀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걸 정립한 분이 기존에 내려오던 책에서 이 서경이라는 책으로 그 정립한 분이 공자예요. 그래서 이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얘기 이 5권은 정말 공자의 뛰어난 작품입니다. 이제 이 몇천 년 동안 우리 동아시아를 좌지우지한 동아시아의 수많은 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지혜를 깨치고 앞으로 정치를 하는 방향을 깨닫고 이렇게 해준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이게. 예, 무슨 일이죠? 예, 그러세요. 아, 저기 소독기구나. 예. 바퀴벌레 같은 거 퇴치하는 거죠? 맞아요. 그것도 하고 지금 장비도 보고 저 손소독기니까 한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손소독 하라. 어디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냥 손만 대면 돼요. 아, 손만 대면 다 우리 밑에 손만 대면 나와요. 나와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경, 서경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 전체적인 우리 동아시아 문화의 중요한 핵심을 정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꾸만 읽어야 돼요. 이 처음에 읽을 때는 뭐 이거 해석하기도 바쁘고 뭐 한자도 모르는 게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점점 자꾸만 한자를 이제 알아나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읽다 보면 이 의미를 이런 의미에서 공자가 이거 다 편찬하신 거거든요. 이 시들을 왜 여기다 넣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읽어야 돼요. 점점 읽다 보면 이 맛에 이제 기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 동아시아 선조들이 애독한 책 중에 하나가 이 시경이잖아요. 그 끈끈한 깊은 맛이 있는 거예요. 이 시. 자, 한역 2장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모혁혁하니 공수차장이로다. 한우 이끈하니 이기개규로 이끈왕이로다. 왕석한우하시니 숙기수장과 담불착형과 현곤적석과 궁루석과 곽괭천명과 조여금액이로다. 부야라. 네. 이제 한우가 아직 임명되기 전에 임금에게, 천자에게 조회를 들어오는 모습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타고 온 말들이 혁혁하며 아주 커. 큰 말들 한번 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말이 엎드려 있는데 그 엎드려 있는 게 보통 우리 그 키 큰 사람들보다 더 커요, 이게. 큰 말들이. 공수차장이로다. 공은 크다는 얘기고요. 수도 크다는 얘기예요. 장은 수가 길다는 얘기고, 길면서 크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들을 타고 오는 거예요, 지금. 한우가. 한우 입근하니. 한우가 천자 궁에 들어와. 근자는 뵐 근자죠. 천자를 뵈니 이기 개규로. 개규. 이게 옥으로 만든 그 제우를 상징하는 패죠, 패. 그래서 패를 앞에 딱 들고 가는 겁니다. 그 제우를 상징하는 개규라는 패로 입근우 왕이로다. 왕에게 들어와서 뵀다. 그러니까 왕석 한우 하시니 왕께서 한나라 후에게, 한나라 제후에게 석은 줄석자죠. 다음과 같은 보물들을 주셨다. 그러니 뭘 주셨냐? 숙기 수장과, 요 기는 이제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숙자, 앞에 숙자가 착할 숙이죠. 좋은 깃발과 수장, 이것도 하여튼 보물의 이름이죠. 담불 착형과, 담불은 화문석으로 만든 가리개. 착형. 아주 형이 이제 저울이죠, 저울.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의 저울과 현곤적석과 고는 이게 골룡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자는 검은 골룡포, 제후가 입는 옷과 천자가 입는 옷이 똑같이 골룡포인데 좀 다르죠. 적석, 붉은 신발, 석이 신석자죠. 붉은 신발과 제후가 입는 옷과 신발을 주신 거예요. 천자가. 구웅루석과, 구가 갈고리 구자예요. 응은 가슴응자고, 그러니까 이제 옷을 이렇게 딱 걸어놓는 걸개, 옷 걸개. 그 다음에 곽갱천명과, 곽갱은 그 맨 앞에 가죽혁자가 다 있죠. 그래서 가죽이에요, 가죽. 천명도 이제 가죽으로 만든 덮개. 전부 이제 귀중한 물품들입니다. 조혁 금액이로다. 가죽꽃비, 조혁. 혁이 가죽이죠. 가죽꽃비와 금혁, 쇠고리로 묶은 것. 이런 좋은 보물들을 천자가 한우에게 주셨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타고 온 말이 혁혁하니 크니 공수차장이로다. 크고 기르며 웅장하도다. 말들이 한우 입근하니 한우가 들어와 천자를 배우니 이기개규로 그 개규석을 가지고, 제후를 상징하는 개규석을 가지고 입군우 왕 이루다. 왕에게 들어가 배웠다. 왕석 한우 하시니 왕께서 한우에게 하사품을 내려주셨으니 숙기 수장과 숙기와 수장, 담불 착형과 담불과 착형, 현곤 적석과 검은 골룡포와 붉은 신, 구웅 누석과 구웅과 누석, 곽갱 천명과 곽갱과 천명, 조역 금액이로다. 조역과 금액을 천자가 한우에게 주셨다. 그러면 이제 이 한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대대로 이 천자가 내리신 이 보석을 잘 보관하고 대대로 이제 가보로, 국보로 삼겠죠. 그러면서 이 천자국과 제후국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 봉건제에 대해서 우리 고대 동아시아의 평화의 질서를 유지했던 봉건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천자국이 없어요. 이 미국이 천자국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미국이 지들이 잘못하는데 뭐 노략질하고 지금 트럼프도 봐요. 장사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평화를 지금 자기가 만들었다고 지금 큰 소리 치는데 일시적인 평화지 항구적인 평화는 아니에요. 자, 3장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우 출조하니 출수구도로다. 현보전지하니 청주백호로다. 기효유아오 포별선호로다. 기속유아오 유순급포로다. 기증유아오 승마로고로다. 변두유조하니 후시연서로다. 부야라. 자, 이제 제후로부터 이런 엄청난 선물을 이제 받고 한우가 서울에서 그 당시 서주의 도읍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 출발해요? 자기 한나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한우 출조하니 한우가 이제 선물을 다 싣고 한나라로 가서 거기서 제후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출수구 도로다. 도는 지명입니다. 주에 보면 호괄 즉 두야라. 도가 아니고 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에서 출숙이라는 것은 이제 유숙한 거예요. 하룻밤 이제 떠나기 전에 먼 길을 쭉 가기 전에 하룻밤을 머무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라는 지역은 서주 수도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멀지 않은 곳에서 거기 이제 일단 모든 짐들을 챙기고 준비를 해가지고 바리바리 이제 싸고 준비해서 그 근처에 있는 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이제 자는 거예요. 자면서 뭐예요? 환송연을 벌리는 거예요. 여기서 환송연. 그 다음에 얘기가 환송연 얘기입니다. 현보 전지하니 현보가 전송을 대표 오자로 전송을 했는데 청주 백호로다. 깨끗한 술이 100병이나 있었다. 네? 기호 유아오 안주는 무엇이었는가? 포별 선어로다. 삶은 자라와 신선한 생선이로다. 기속 유아오 나무는 무엇이 있었는가? 유순급 포로다. 순은 죽순이죠. 죽순과 포약나물이다. 포약나물이 뭘까요? 술안주로 자주 먹는 거 죽순
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요.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건 것 같아요. 포양나물. 에? 청순? 기증유아오. 선물은 무엇을 하는가? 이때 선물은 천자가 준 선물은 앞에서 얘기했죠. 그죠? 천자가 준 선물 많이 있었죠. 여기 선물은 누구예요? 현보가 주는 선물이에요. 현보. 승마 노고로다. 승마. 승마는 보통 마차를 하나 끄는 데는 말이 네 필이 있는 거죠. 짝이 세트가. 그래서 네 필의 말과 수레, 노고는 수레를 선물로 주도다. 변두 유저하니. 변두는 이제 그 제기를 변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반찬 그릇이 이제 쭉 그 잔치하는데 올라온 거예요. 그게 유저하니. 저자는 마늘 저자예요. 다모라. 주에 다모라고 써 있죠. 많으니 있어. 안주가. 후시 연서로다. 여기서 후시는 제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우가 어떤 제후예요? 신참 제후 아니에요. 신참 제후. 여기 후시들은 이미 기존에 있는 제후들이에요. 기존에 있는 제후들이 다 와서 지금 신참 제후를 보내면서 환송회를 여는 거예요. 지금 연은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죠. 서로 잔치를 베푸면서 격려 얘기도 해주고 서로 어려울 때 잘 돕자. 이런 얘기도 하고 우위를 다지고 이제 그러면서 한우를 보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우 출조하니. 한우가 드디어 자기 그 한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조자가 노제를 지낼 조자죠. 돌아가면서 노제를 지내니 출수구 도로다. 그 서나라 서주의 수도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가까운 곳에서 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이제 짐을 다 꾸리고서 머물면서 뭐 하기 위해서? 연애를 베풀기 위해서. 현보 전지하니. 현보라는 분이 환송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이 한우를 위해서. 청주 백호로다. 청주가 100병이나 됐다. 기호 유아오. 안주는 무엇이 있었는가? 포별 선호로다. 삶은 자라와 생선이로다. 기속 유아오. 나물은 무엇이 있었는가? 유순급 포로다. 죽순과 포약나물 이로다. 기증 유아오. 선물은 무엇이 있었는가? 승마 로고로다. 네필의 말과 마차로다. 변두 유저하니. 그 제기의 음식들이 많았으니 후시 연서로다. 제후들이 서로 잔치를 베풀었다. 네, 드디어 한우가 이제 천자로부터 자기를 받고 여러 선물, 천자로부터 수많은 선물을 받고 또 같은 제후들이 이제 환송회를 여는 장면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한우가 장가를 가는 모습입니다. 한우 지처하니 분왕지생이요 괴보지자로다. 한우 영지하니 우괴지리로다. 백냥방방하며 반란장장하니 불연기강과 제재종지하니 기기여운이로다. 한우고지하니 난기영문이로다. 부야라. 이제 한우가 장가를 드는 거예요. 아내를 취하니 정부인을 누구를 두느냐? 분왕지생이요. 요 분왕은 누구냐? 그 밑에 주 보면 여왕야라. 여왕이 바로 분왕이에요. 지금 이게 어느 때예요? 선왕 때죠. 여왕은 선왕의 아버지죠. 그런데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 가지고 여기 이제 계속 읽어보죠. 여왕 유어체하야. 쫓겨난 거예요. 채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채 땅에 이 유자는 유배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제 분수지상이라 분수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왕이 이 선왕 당시에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 가지고 유배당해서 이 분수 위에 있었다. 그래서 분왕이라고, 여왕을 분왕이라고 그러면 분왕의 조카요. 생질이 조카라는 뜻이죠. 괴보지 자기다. 괴보의 아들, 괴보의 딸, 여기서는 딸이겠죠. 딸을 아내로 맞았다. 한우가. 한우 영지하니, 한우가 이제 아내를 맞이할 때 나가서 맞이하는 거죠.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내가 오면 나아가서 맞이하는 걸 영이라고 그러죠. 나아가서 맞이하니, 지자는 이제 어조사입니다. 우괴지리로다. 요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이름이 괴보죠. 괴보. 이 괴자가 지명이라는 거예요. 괴의 마을에서 친형을 하였도다. 백냥방방하며 수레 100대가 많으며 장장하며 판란장장하니 8개의 방울이 쟁쟁이 울리니 불연기강과 그 빛이 드러나지 아니하겠는가. 자, 한우가 이제 결혼하는데 말이죠. 부인이 누구예요? 이 명망 있는 이 왕손이죠. 응? 그렇죠? 분왕의 조카니까 친 왕손은 아니지만 하여튼 조카니까 왕손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왕손과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재 종제하니 여러 사촌 동생 예? 등등이 쭉 따라와요. 다 첩이 됩니다. 제재 종제하니 여러 여동생들이 따라서 시집을 오니 기기여운이로다. 이 기기는 이제 여기 주에 보면 서정야, 아주 얌전하면서도 여운, 구름처럼 많.
결혼하는데 본부인 말고 첩들이 구름처럼 많도다. 한우 고지하니 한우가 이들을 돌아보니 난기 영문이로다. 찬란히 그 문에 가득하도다. 하는 얘기는 그 문에 들어오는데 9명의 여인들이 9명이라고 여기 있었나요? 여기는 없네. 요 주에 지금 그 얘기가 나오죠. 주에 보면 그 두 번째 주 제재는 제후 일취 구녀하니 한 정부인을 취하면 9 여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국 잉제하니 두 나라에서 인첩들을 다 이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계유 질제라 전부 사촌 동생 조카 이런 분들을 전부 첩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난기 영문이로다. 그 냐는 이제 찬란할 난자죠. 찬란하게 그 문을 가득 찼다는 건 여인들로 이제 문이 가득 차는 거예요. 여인들로 문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되기가 쉽습니까? 이제 이들이 전부 자식들을 낳으면은 집안이 풍성해지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우 취처하니 한우가 아내를 맞이하니 분왕지생이요 분왕 여왕의 조카요 생질이요 괴보지 자로다. 괴보의 여식이로다. 한우 영지하니 한우가 나아가 아내를 맞이하니 우괴지리로다. 괴의 마을에서 한우가 부인을 맞이했도다. 백냥방방하며 수레 100대가 쟁쟁 아주 있었으며 삐까번쩍했으며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방방이라는 게. 판란장장하며 8개의 방울이 쟁쟁이 울리니 불연기강과 그 빛이 드러나지 아니하겠는가. 제재 종지하니 여러 여동생들이 따라서 시집을 오니 기기여운이로다. 아주 정숙하면서 구른 것 같도다. 한우 고지하니 한우가 뒤돌아보니 난기 영문이로다. 그 찬란하게 그 어여쁜 여동생들 부인과 여동생들이 그 문에 가득 차도다. 조금 더 해서 요거 끝내겠습니다. 요 시를.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꾸만 냅두면 한역. 자, 지금 5장.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괴보 공무하야 미국 불도하야 위한길 상류하니 막여한나기로다. 공락한토여 천태구하며 방서보보하며 우로우하며 유웅유비하며 유묘유효로다. 경기영거하니 한길연애로다. 부야라. 괴보는 이
한나라 한후의 누구예요? 장인이죠, 장인. 그렇죠? 계보가 공무하여 매우 몸집도 크면서 무예가 있어요. 장군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미국 불도하여 밑줄 치세요. 다 부정어예요. 부정의 부정은 뭐죠? 강한 긍정이죠. 어느 나라에도 도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 나라에 다 다녔다는 거예요. 이 누가? 한우의 장인이. 그래서 위한길 상유러니. 여기서 이제 한길이 누구냐면 한나라 부인이에요, 부인. 네? 한우의 부인을 한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한우의 부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 딸을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한길을 위해서 그러면 이때 벌써 시집 간 건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시집 가기 전에 자기 딸을 위해서 상유하니, 상자는 볼상자, 유자는 바유자죠. 내 딸이 어디를 시집 가야 좋을지 그거를 이제 살폈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다니면서 씩씩하니까 여러 군데 다니면서 좋은 사익감, 좋은 나라, 어떤 나라에 시집을 보내야 좋을까 하고 헤매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장인이. 그랬더니 어떻다 결론이 막여한낙 이러다. 이 한 나라에 시집 보내는 것만큼 즐거운 곳이 없더라. 공락한터요. 아주 즐거운 한나라 땅이요. 그 한나라 땅을 보니까 굉장히 비옥하고 넓고 여기 제후 새로운 나라지만은 여기 제후의 부인으로 들어가면 아 이거 좋다라고 한우의 장인이 괴보가 판단했다 이러니 천택우하며 시내와 연못이 아주 크고 너르며 방서보보하며 거기서 뛰어놀고 있는 방어와 연어가 크기도 크며 우럭우하며 암사슴과 숫사슴들이 우글거리고 유비하며 작은 곰, 큰 곰들도 있고 유하며 여기서 고양이가 아니고요. 이거는 승냥이 같은 것들, 여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작은 호랑이, 그 다음에 큰 호랑이도 있고 경기영거하니 그러면서 그 영자가 좋을 영자죠. 그 좋은 거처, 그 한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나라 좋은 거처를 아주 경하여하니, 야 여기 진짜 좋은 곳이네. 한길 연애로다. 자기 딸 한길이 여기 시집 오면 아주 연애를 베푸는 거죠. 편안하고 즐겁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괴보 공무하여 한우의 장인 괴보가 굉장히 건장하고 힘이 좋아가지고 미국 불도하여 돌아다니지 않은 나라가 없어. 위한길 상유하니 자기 딸 한길을 시집갈 곳을 살펴보니 막여한낙이로다. 한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더라. 좋은 곳이 없더라. 공락한토요. 크고 즐거운 한나라 땅이요. 천택우하며 시내와 연못이 크고 크며 방서보보하며 방어와 연어가 우글거리고 우럭우하며
암사슴과 숫사슴들이 우글거리고 유흥유비하며 작은 곰과 큰 곰들이 있고 유묘유하며 승냥이와 호랑이도 있다. 경기영거하니 그 좋은 거처를 매우 기뻐하니 한길 연예로다. 내 딸 한길이 편안하고 즐겁도다. 괴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부피한성이여 연사소환이로다. 이 선조 수명이 인시백만으로 왕석한우하시니 기축기맥이로다. 엄수북국하야 인이기백하니 실용실학하며 실묘실적하고 헌기비피와 적표황비로다. 부야라. 부는 크다는 뜻이에요. 대야. 저 큰 한나라 성이요. 연사소환이로다. 연나라 군대가 완성시켜졌어. 우리 앞에서도 제 나라가 도읍지를 옮길 때 누가 가요? 중산부가 가서 다 해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나라 제후가 가는데 그 전에 연나라 군대가 가가지고 성을 다 완성을 시켜놨어. 새로운 아파트에 딱 입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나라 군대가. 근데 한나라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나라 이 제후에게 왜 이 큰 영토를 천자가 주셨냐? 이 선조 수명이 이 한나라의 선조들이 명을 받아서 인시백만으로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오랑캐들로 인해서 왕석한우하시니 그 오랑캐들과 이제 관계를 하면서 그 오랑캐들 정벌을 하고 이제 크게 정벌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공로가 있는 거예요. 한우의 선조들이. 그래서 왕석한우하시니 왕께서 그 작은 나라였지만 그 나라를 크게 지금 한 나라로 해서 제후로 임명하신 거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게 기추 기맥이로다. 추와 맥은 전부 오랑캐 나라예요. 오랑캐 땅이에요. 그 오랑캐 땅을 전부 한 나라에 포함시켜줬다. 그러니. 엄수북국하야. 그래서 이게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다 받아서 인이기백하니 요 백은 패자라는 뜻입니다. 그 지역에 패자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실용실학하며 실제로 성을 짓고 용자가 성용자예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막을 수 있는 구덩이를 파준 거예요. 구덩이학. 실묘 실자하고 묘 일항을 메고 농사지어서 이제 벼를 수확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묘라는 것은 이제 정전법에 근거해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리고 실자하고 자는 이게 세금을 받을 자, 부세자, 세금을 매기고 헌기비피와 비피 가죽과 이 비피가 피는 이제 가죽이고요. 비가
아마도 표범이나 그런 가죽이 굉장히 좋은 동물일 거예요. 적표 황비로다. 적표 붉은 표 황비 누런 곰의 가죽을 전부 바치도다. 이 한나라가 누구의 제후 천자에게 이런 것들을 바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피 한성이요. 이 한나라 제후국이 굉장히 넓었다는 거예요. 연사소환이로다. 연나라 군대가 그 성을 완성해 주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이유 없이 그냥 한나라 제후에다 보왕이 아니고 그 한나라의 선조들이 명을 받아서 천자의 명을 받아서 인시백만 그 주변에 수많은 오랑캐들과 싸우고 해서 그걸 정벌을 한 거예요. 일부를 정벌한 거예요. 그래서 왕석 한우하시니 왕께서 한우에게 이 지역을 내려주셨으니 기추 기맥이로다. 추 땅과 맥 땅도 포함시켜서 한나라에 포함시켰도다. 엄수복국하여 이리하여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한나라가 통합하게 되는 거예요. 인이기백하니 거기서 북쪽에 있는 나라의 패자를 만들어주니 실용실학하며 실제로 성을 짓고 구덩이를 파고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막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을 하고 구덩이를 파고 실묘실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사를 져야 되니까 밭이랑을 메고 벼수확 부세를 세금을 받고 그래서 헌기 비피와 비피 가죽과 적표 황비로다. 붉은 표범과 표범 가죽과 누런 곰의 가죽을 바쳤다. 천자에게 바쳤다. 그런 얘기. 장하주 보겠습니다. 한초 봉시에 한나라를 처음 봉할 때 소공 위 사공이러니 소공이 여기를 관장한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거죠. 왕명 이기중 위축 차성하니 왕께서 명하기를 그 대중으로 이 성을 축성하라고 명하셨으니 여 소백 영사 삼보 성제와 예를 들면 소백이 사땅을 경영했고 삼보는 중산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중산보가 성제 제나라 새로운 도시 성을 건설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춘추제후 성형 성초구지 류야. 춘추의 제후들이 형의 성을 건설하고 초구의 성을 건설. 이 춘추에 나오는 얘기예요. 춘추 좌시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소공을 시켜가지고 한나라 성을 짓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한우지선이 인시 만백이 장지라 왕께서 한우의 선조가 이 백만 여러 오랑캐들에서 그 오랑캐들을 통합한 우두머리가 되었다. 한우의 선조가 고로 석지추맥하여 그래서 추와 맥당을 다 주어 사지백하여 그래서 그 한우로 하여금 패자가 되게 해서 이 수기성지하고 성과 연못을 수리해서 치기전묘하며 그 논과 밭을 다스려 세법을 바로잡아서 공기소유어 왕에게 그 수확한 것을 바치게 하였다. 읽어야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다 읽으셨잖아요. 시간이
4시요. 그러니까 4시에 그거 하고 시간이 없지. 아까 한 번 다 완전히 완벽하게 했어요. 네, 좀 쉽시다 그럼. 예?